2015년 저는 도쿄의 한 대학을 다니며 일본어 통역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가난한 유학생이기도 했죠. 한국에서 부모님이 매달 돈을 보내주셨지만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번역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번역 구인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보통 번역료가 A4 한 장에 3만 원인데 무려 장당 10만 원짜리 알바가 올라온 거예요. 의뢰는 간단했습니다. 총 17편으로 이뤄진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할 것. 번역한 내용을 한국 사이트에 직접 올릴 것. 그리고 이 작업을 모두 마치면 성공 보수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번역할 이야기의 제목은 이키닌교, 우리말로 살아있는 인형. 일본의 유명한 방송인이자 괴담사인 이나가와 준지가 알고 있는 가장 기이하고 무서운 이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약 50년 전 그가 한 인형극에 섭외되면서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의뢰인이 함께 보내온 사진을 열었습니다.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을 감은 채 희미한 미소를 짓는 얼굴. 금방이라도 눈을 팍 뜰 것 같은 음산함을 느꼈습니다. 이키닌교 세 번째 이야기. 자정이 넘은 시각. 이나가와 준지는 심야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두운 고속도로 갓길 위에 무언가 우뚝 솟은 형체가 보였다. 표지판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표지판 높이까지 올라선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저긴 어떻게 올라갔지? 저기서 떨어지려는 건가? 그때 여자의 고개가 뚜둑 조금씩 앞을 향하더니 어느새 순식간에 그의 차 바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집에 도착한 이나가와 넋을 놓고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방에서 나와 질문을 했다. 당신 같이 온 친구는 어디 갔어? 그가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아내가 말했다. 왜 그래? 방금 전까지 거실을 빙빙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났단 말이야. 늦은 밤 한창 번역을 하는데 현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딸깍? 딸깍? 마치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이는 것 같아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는데 발소리가 뚝 끊겼어요. 저 누구세요? 작은 구멍 사이로 밖을 내다본 저는 급하게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앞에는 빨간 기모노를 입고 단발머리를 한 인형이 서 있었어요. 내가 너무 번역에 집중해서 헛것이 보이나?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심호흡을 하고 밖을 다시 내다봤어요. 그런데 인형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통장 잔고를 보니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비가 쏟아지는 어느 밤 커피를 사러 나오는 길이었어요. 엄마가 깜빡해서 지금 돈 보냈대. 언니 나 번역 알바하잖아. 당분간 안 보내줘도 되는데. 잠깐만.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저 멀리 골목 끝에 어떤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정없이 퍼붓는 비에 홀딱 젖은 뒷모습이었어요. 몇 걸음 다가가자 아이가 천천히 일어나 뒤를 돌았습니다. 뒤를 돈 아이는 그 인형이었어요. 인형이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을 감고 미소를 지은 채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점점 빠르게 그러다 마침내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뛸 때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막 이렇게 덜렁거리는 거예요. 기괴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인형은 그 괴담 속 사진과 똑같았어요. 엄마! 엄마! 정말 온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달렸어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드디어 집 앞. 허겁지겁 현관문에 열쇠를 꽂아 넣었는데 열쇠가 자꾸 헛도는 거예요. 계단을 빠르게 올라오는 남학신 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가까워졌을 때 간신히 집에 들어가 문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곧장 책상으로 뛰어가 의뢰인이 보내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이키닌교? 네 번째 이야기. 며칠 뒤 이나가와는 인형극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그리고 주인공 인형을 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만다. 빨간 기모노를 입고 단발머리를 한 인형은 지난밤 그가 고속도로에서 본 소녀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그런데 소녀 인형은 오른쪽 팔과 다리가 모두 비틀어져 있었다. 인형극이 시작된 후 조명팀, 미술팀, 음향팀까지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다쳤다. 그런데 다친 부위가 모두 오른쪽이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은 계속됐어요. 인형과 관련된 사람들이 실종되고 집에 불이 나고 심지어 그 가족이 죽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인형에 붙은 영혼 때문이라고 했어요. 과거 도쿄 대공습 때 오른팔과 오른발을 폭격당해 죽은 소녀의 영혼이 저주를 내린 거라고요. 결국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몸이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른쪽 손발이 아프다가 점차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러다가 오른쪽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더니 뒤틀린 채로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겠다는 두려움에 번역을 그만두겠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답장도 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이 인형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얼굴을 붙잡고 애써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잤을까?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이 있어? 엄마가
자전거에 치였는데. 돌아온 언니의 대답을 듣고 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마부터 코, 입술, 팔, 그리고 다리까지 거짓말처럼 오른쪽만 다친 채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 얘기를 번역하지만 않았더라면. 혼자 차를 몰고 집을 가는데 점점 막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잠깐 차를 세우려는데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에 정신을 차리자 제가 탄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어디 갔어요? 혼자 타고 있었는데 아닌데 분명히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손까지 흔들었는데. 차가 뒤집혔을 때 조수석 창문에서 하얀 손이 나와서 천천히 흔들렸다고 말이죠. 그건 정말 살아있는 인형이었을까요?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른쪽 몸이 아파온다면 부디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